인도네시아, 전세계 4위 인구대국이에요. 인구대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전세계 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섬이기도 하고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인도네시아는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화산 폭발,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결국 2022년에만 자연재해로 844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지난 몇 년간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에도 오히려 인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상황,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입니다. 태평양 서남쪽 말레이시아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 나라의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약 9배로 작지 않은 규모의 섬이에요. 그리고 이 섬에는 인도, 중국, 미국 다음으로 많은 2억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지역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작은 섬인 자바섬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작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 자바섬의 크기가 작지는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섬은 우리나라 면적의 1.2배밖에 안 되는 크기로 여기에 살고 있는 인구만 무려 1억 4,800만 명이에요. 이 숫자는 자바섬의 120배 이상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보다도 인구수가 많은 수준이고 인도네시아와 멀지 않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비교했을 땐 5.5배가 넘는 인구수를 보유한 거죠. 이 말은 즉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화산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현재까지 이어져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미국 CNN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화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확인된 활화산은 58개로 우리나라와 멀지 않은 일본이 44개, 미국이 42개, 러시아 33개, 칠레 19개 등을 기록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산은 비교적 잦은 주기로 폭발하고 있는데요. 때는 시간을 거슬러 1815년 4월 인도네시아 동부 숨바와 섬에 있는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인류 최초의 핵무기인 리틀보이 위력의 17만 배에 달했고 화산이 폭발하자마자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1만 명 이상이 그대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죠. 화산 폭발 이후 이어진 질병과 굶주림으로 인해 8만 명이 연달아 사망하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과 마을은 순식간에 멸종되었다고 해요. 또한 이때 화산재가 무려 600km에 달하는 하늘을 가린 탓에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난 1816년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여름이 없었던 해라는 명칭이 붙기도 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화산 피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난 1883년 8월 26일 인도네시아 자바와 수마트라 사이에 있는 크라카타우 섬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은 3,500km 떨어진 오스트레일리아의 퍼스 지역에서도 폭발음이 들릴 정도의 파괴력을 보였죠. 이로 인해 30m가 넘는 해일을 일으켰고 뜨거운 재가 수마트라에 쏟아져 수천 명이 즉사했다고 해요. 이 폭발로 인해 집계된 사망 인원은 최소 3만 5천여 명이었고 훗날 오슬로의 에드바르트 뭉크의 걸작 절규의 일몰 풍경은 이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라는 일화가 유명하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1년 12월 6일 자바섬 동쪽에 위치한 수메로 화산이 폭발해 2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약 1년 뒤인 2022년 11월 21일에는 자바섬 서쪽 치안주루 마을 인근에서 5.6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60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고 2023년 4월 25일 수마트라 해역에서 또다시 7.1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센터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5 이상의 지진이 인도네시아에서만 약 160번, 그러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화산 폭발과 지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다름 아닌 불의 고리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불의 고리는 다른 말로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불리는데 전 세계 활화산과 휴화산의 75%가 이 불의 고리에 분포되어 있고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80%, 많게는 90%까지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구를 덮고 있는 여러 지각판 중 유라시아판, 그 중에서도 순다판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위치한 이곳은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순다판 밑으로 섭입, 그러니까 지구의 표층을 이루는 판이 서로 충돌해 한쪽이 다른 쪽의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1년의 평균 5에서 6cm의 속력으로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순다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지점에 급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럼 지진 발생.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지점에 마그마가 있다? 그럼 화산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에는 주기적으로 지진과 화산 폭발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현재 세계 7대 위험한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죠.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네시아의 화산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기도 새로운 기회와 에너지를 동시에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 인류의 초기 4대 문명, 즉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의 공통점은 주변에 강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강들은 주기적으로 인근 지역에 범람하며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퇴적물 속 영양분을 토양에 공급했어요.
이 상황은 인류의 초기 농업을 자리 잡게 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화산은 4대 문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했던 강의 역할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인류에게 이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화산은 깊은 땅속에 감춰져 있던 마그마를 분출하면서 땅속에 있던 엄청난 양의 미네랄과 광물질을 함께 뿜어낸다고 해요. 이는 화산이 폭발하며 함께 분출된 화산재를 통해 나오게 되고 미네랄과 광물질을 풍부하게 포함한 화산재가 화산 인근 지역을 완전히 덮어버리죠. 이때 화산재에 포함된 미네랄과 광물질은 자연스럽게 땅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산재는 천연비료 역할을 수행하며 토양을 비옥하게 바꿔놓죠. 실제로 과거 이탈리아의 폼페이 지역, 시칠리아 섬 등 화산 폭발로 인해 피해를 봤던 농민들은 무기질이 많은 땅에 올리브, 오렌지, 포도 등을 재배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와인하면 떠오르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농업은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근대화가 되기 이전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비옥한 토양을 가진 지역은 예로부터 인구가 많이 증가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뒷받침해줘야 했고 농부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가정을 그리고 또 농부들이 수확한 식량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 잘 발현되었던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지리적으로 적도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죠. 이로 인해 후덥지근한 날씨가 1년 내내 지속되고 열대 기후에 속한 인도네시아에는 우기와 건기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뉘어요. 이 말을 정리해보면 활발한 화산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비옥한 토양, 따뜻한 온도, 충분한 물이 결합되면서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성화된 농업은 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쌀 농사를 주력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1년에 한 번, 그것도 가을에 추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선 1년에 3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1년에 3번 같은 품종의 쌀을 3번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화산의 이점을 극대화한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경우 인도네시아 쌀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전체 면적의 6.7%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마한 섬에서 말이죠. 결국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900년 당시 약 2700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인구수는 1960년대에 들어서 9500만 명, 2020년에 들어선 2억 7천만 명까지 불어나게 되죠. 이 상황은 120년 만에 인구가 10배 증가했다는 건데 우리나라 인구 밀집하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죠. 하지만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또한 우리나라 못지않게 인구 밀집률이 높다고 해요. 이 좁디 좁은 도시에서만 1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출퇴근 시간 교통이 혼잡한 현상인 러시아워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러시아워는 평균 시속 10km, 세계 최악의 교통체증 4위와 7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을 빚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자카르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인구 밀집뿐만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빨리 가라앉고 있는 도시로 손꼽힌 거죠. 북부 자카르타는 지난 10년간 2.5m, 일부 지역은 매년 25cm씩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지난 20년간 지반 침하에 대해 연구한 반동기술대학교 해리 안드레아스 교수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저희의 모델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북부 자카르타의 95%가 가라앉을 겁니다. 실제로 이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이고 이는 전 세계의 연안 지역 대도시 평균에 비해 2배 정도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카르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지나친 지하수 유출이라고 하죠.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식수와 목욕 등에 사용되는 물을 지하 깊은 곳 안반수를 퍼올려 쓴다고 해요. 대부분의 지역에 수도관이 공급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주민들이 지하수를 꺼냈으면 꺼냈을수록 그 위에 있는 집안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라앉게 된다고 해요. 이것이 지금의 자카르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하 침하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로 옮기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농업 이외에도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업 등에 투자하면서 해결해 나가려 하고 있다고 하죠. 과연 향후 인도네시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